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순환과 생태계 평형, 학습 목표는 물질순환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됨을 설명할 수 있다. 외부 환경 변화로 생태계 평형이 깨져짐을 설명할 수 있다. 질문은 탄소와 질소는 어떻게 순환할까? 깨어진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회복할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생태계에서 물질은 일반적으로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물질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순환합니다.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탄소 순환을 보겠습니다. 탄소 순환.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기본 골격이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들이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들이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탄소가 기본 골격이죠. 대기에서 주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물 속에서는 탄산수소이온 HCO3-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물 속에서는 이제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HCO3-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 속에서는 이제 탄산수소 이온 요것이 이제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을 하죠. 그렇죠?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을 한다.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제 내보내죠. 광합성하게 되면 이제 산소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이제 광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어디로 온 거예요? 생산자한테 온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 다음 생산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한테 피식 잡아먹힌다 그죠. 잡아먹히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어디로 간다? 소비자한테 간다. 소비자한테 잡아먹힌다. 피식. 그 다음에 생산자나 소비자나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겠죠. 동식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 이런 것들이 분해자 그럼 이런 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탄소가 지금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전부 다 뭘 해요? 호흡을 하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그 과정으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시 대기로 탄소가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동식물의 사찰 배설물은 오랜 시간이 걸치면 뭐가 됩니까? 땅속에서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연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물 속에서도 이런 퇴적이 되면서 화석연료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화석연료를 이제 인간이 땅속에서 꺼내 쓰죠. 연소, 태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탄산수소 이온은 이제 물속에서 이제 대기 중 확산되기도 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소가 계속해서 순환한다. 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 다음 질소 순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순환은 질소 N2 질소는 대기에 굉장히 많죠. 78%가 질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생물은 대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질소가 굉장히 안정한 분자입니다. 이 질소 기체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아요.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특히 식물이. 그래서 암모늄 이온 NH4+ 또는 질산이온 NO3- 형태로 전환이 되면 그제서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식물이 이제 질소 동화작용,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질소 동화작용이죠. 탄소 동화작용이라면 이제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질소 고정.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이런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를 NH4+ 뭐죠?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하면 이 암모늄 이온은 형태로 식물이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됩니다. 요거를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질산화 작용. NH4+가 NO3-로 바뀌는 것보다 질산화 작용. 그래서 산소가 붙죠. 산소가 붙죠. 그다음에 탈질산화인데 말고 산소가 떨어지는 거죠. 질산이온 NO3-에서 산소가 떨어져요. 환원이죠, 환원. 약간 질소로 환원되는 과정이 탈질산화죠.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질소는 이제 그 바로 이 식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에서 질소를 아조토박터나 뿌리옥박테리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꿉니다. 이 암모늄이 바뀌면 이제 식물이 이거 흡수해서 질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죠. 또 이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에서 질산화 작용을 거치면 질산 이온이 돼요. 그럼 질산 이온도 식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산 이온은 탈질산화 작용에서 탈질산화 세균이 하겠죠. 탈질산 작용을 거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질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자가 피식되죠. 잡아먹혀서 그 질소가 소비자한테 갔다가 이 소비자가 다시 사체, 배설물들 분해자한테 오죠. 그래서 암모늄이 되기도 하고 또 공중방전, 번개가 막 치잖아요. 번개가 막 치면은 질소가 질산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질산이 바뀌면 또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질소가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 자, 이번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 생태계 평형이죠. 생태계 평형, 생태계 균형 상태. 생물 군집의 구성,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먹이 사슬에 의한 평형 유지도 있고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의한 안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태계가 평형이 된다. 먹이 사슬이 복잡한 먹이 그물 형태일 때 그물을 형성할 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죠. 안정된 생태계는 먹이 사슬의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일시적 변동이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는 평형입니다. 예를 들면 평형이 유지된 상태인데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형이 깨지죠. 어떻게 돼요? 1차 소비자 증가하기 때문에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생산자는 감소하게 됐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고 2차 소비자도 또 따라서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 평형이 유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생태계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평형이 유지된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물질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먹이 사슬에 의한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 생각해보기 생태계 평형입니다. 미국의 카이바브모 고원에 사슴과 퓨마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1905년 X축 값이네요. 사람들을 줄어드는 사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포식자인 퓨마를 사냥을 했어요. 퓨마를 막 잡아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후 사슴 개체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10년, 15년, 20년 쭉 증가했다가 푹 떨어지게 되죠. 네,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질문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두먼들하고 토의해보고 한번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의 파괴되는 원인은 천재지변, 인간활동, 환경오염, 외래 생물의 유입, 화석 연료의 과다사용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 순환과 생태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